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한국 망신 유튜버 최후입니다. 자, 사건 반장이 맨 처음 세상에 알렸던 나라 망신의 끝판왕들. 이거 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저희가 소개했던 유튜버 중 한 명에 대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국내 한 남성 유튜버가요, 이 태국의 유흥업소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이 태국 여성들이랑 성행위를 묘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다. 이런 제보를 받고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앞서 유튜버는요, 현지 여성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성희롱하는 방송을 해서 이 경찰이 조사에 들어간 건데요. 이 경찰이 해당 유튜버에 대해서 이 정보통신망법상 이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행위가 특정되면 입건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꼭 좋은 소식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 지경이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숙해야 정상인데 이러고 있습니다. 보시죠. 난 내가 왜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여자들이 뭐 그 여자가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막 때문에 막 이러는데 근데 국격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야. 그날 그 여자애들 한 달치 월급을 줬어. 팁 얼마 뿌렸지? 10만 원, 120만 원 뿌렸어. 120만 원. 한 달치 월급이야. 그 친구한테 행복을 줬어. 상을 줘야지, 훈장을 줘야지. 나는 이제 이게 내 인생의 탈들이 되겠지. 그치? 근데 있잖아, 내가 딱 말할게.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진다. 야,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진다. 니들 계속 정신 못 차리면 잊혀지지 않게끔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역주행해서 경찰차 충돌입니다. 자, 도로에서 벌어진 추격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어떤 차가 사고 내고 도망갔어요. 신고는 받고 지금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자, 경찰의 트래픽 브레이크로 길이 막히자 저렇게 후진. 자, 경찰들 와서 차 세워 하면서 조수석 창문 깨려고 하는데 그대로 도망. 다시 도주합니다. 자, 차량 사이를 막 비집고 또 역주행하고 별의별 고개 운전을 막 다 하고 있는데요. 자, 용의 차량이 다른 경찰차들을 막 들이받고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 도주한 것을 보고 지금 충돌했어요. 바로 그때 갓길에 저렇게 세워진 도주차를 발견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운전자? 자, 알고 봤더니 운전자들 지금 도망갔어요. 잡았습니다. 자, 누구였을까요? 10대들이었습니다. 자, 승현님, 이렇게 정리해 주시죠. 네, 원칙적으로 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트래픽 브레이크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사고나 범인검거, 긴급상황 등 교통을 통제할 상황에서 1차선에서 끝차선으로, 끝차선에서 다시 1차선으로 경찰차가 지그재그로 운전하면 반드시 서행해 주시고 반드시 정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달 6일 10대 3명이 순천에서 승용차를 훔쳐 전남 지역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를 했고 다음 날 호남 고속도로에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는 사건이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위급한 상황에 경찰차를 도로로 진입시켜 아까 말씀드렸던 트래픽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다른 차를 정차시켰습니다. 모든 차선이 막히자 도주 차량, 갓길에 역주행까지 일삼으면서 경찰차 2대와 사실 제가 알기로는 경찰도 지금 다쳤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승용차 8대를 파손하고 도망을 갔는데요. 어떻게 보면 10대 3명 정말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경찰 현행범으로 이들을 잡았고 지금 특수절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입건했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집행방해나 특수공무방해 치상도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 볼게요. 편의점 알바생 순환 시대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전화번호 있으셨죠? 산채가 왜요? 이건 어디서 좀 드라마 좀 봤어, 지금. 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편의점 알바생이 한 남성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면서 호소했는데요. 이 공개된 영상에는 흰 수염의 이 남성이 이 여자 편의점 알바생에게 전화번호 좀 달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알바생이 제가 왜요라면서 거절을 했는데 이 남성 편의점을 나가는가 싶더니 알바생을 껴안으려고 시도합니다. 세상에. 이 알바생이 깜짝 놀라서 왜 그러세요라고 소리치면서 피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남성은요, 알바생에게 성희롱적인 언행을 하면서 2만 원을 주는 등 굉장히 좀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CCTV 영상을 확보해 갔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만나보시죠.
자, 편의점에 남성 입장합니다. 자, 들어가요. 자, 직원에게 휴대폰을 들이밀 텐데요. 보면서 내 몸 이렇게 생겼다 하면서 자기 몸을 찍은 영상을 보여줍니다. 자, 이후에 담배를 계산하고 그 앞에서 음란 행위까지 합니다. 자, 너무 놀라서 몸이 그대로 굳어버린 직원. 저 인간 나가자마자 저렇게 머리를 잡고 주저앉습니다. 자, 소장님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저 영상으로 보는 저도 머리를 잡고 주저앉고 싶어요. 저 사람이 지금 헬멧을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로 자기의 그런 음란한 사진과 함께 음란한 행동구 저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는 학생 앞에서 했는데요. 이 학생이 맨 처음에는 내가 이 단추도 누르면 그 당시에 보복할까 봐 무서워서 단추도 못 누르고 침착한 척했지만 정말 너무 놀랐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날부터는 편의점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저 남성 2시간 만에 붙잡혔다고 하는데 글쎄요. 다시는 저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좀 혼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또 가볼게요. 민폐 종류도 각양각색입니다. 자, 이번엔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요. 함께 보시죠. 자, 다짜고짜 물티슈를 저렇게 바닥에 휙! 자, 한 장을 뽑든, 자, 일단 버렸어요, 처음에. 자, 새로 뽑아서 보닛을 저렇게 아주 정성스럽게 닦더니 또 바닥에 빨리 버려! 야, 자, 또 물티슈를 뽑아서 계속 또 뽑을 거예요. 아무튼 계속 금이야, 옥이야, 저렇게 자기 차에 묻은 이물질 팍팍 긁고 저렇게 휙휙 던집니다. 자, 승 의원님. 네네. 저게 말이죠. 보시다시피 독일 B사의 자동차고 저 사람 팔뚝에 문신도 있어요. 네네. 뭐 그냥 그렇다고요. 예, 뭐 저도 저 외국에 있는 B사 차량이라는 걸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데 자기 차가 중요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도로의 어떤 깨끗함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기 차가 중요하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저런 것도 길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CCTV에 다 찍혀서 그 경범죄 처벌법 혹은 그다음에 과태료 처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유, 진짜 저렇게 버리고 싶을까요, 진짜? 자, 이번에도 사반 가족께서 보내주신 사진 함께 보시죠. 자, 이곳은 KTX 내부입니다. 그런데 가방과 캐리어를 올려둔 짐칸에 떡하니 들어 누워 계세요. 밑에 패딩까지 깔고 아주 본격적으로 누워 계셔. 자, 혹시 스스로를 사람이 아닌 화물로 생각하는 걸까요? 자, 백 변호사님. 야, 저도 KTX를 굉장히 자주 타는 편인데 저건 정말 상상도 못할 처음 상황이네요. 보셨습니까? 아니, 사람이 저기 누우는 거 처음 봤죠. 저기는 항상 캐리어가 누워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29일 한 6시쯤에 서울 행신으로 가는 KTX 안에서 촬영된 사진인데요. 이 제보자가 타기 전부터 저렇게 짐칸에 패딩을 깔고 누워 있었던 상황이라 언제부터 저런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도 뭐 이제 KTX 입석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입석은 이제 안으로 가지 못하고 바깥에 조그맣게 앉아 있거나 서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본인이 피곤해서 저렇게 누워버린 것 같은데요. 저렇게 되면 짐을 올려야 될 승객들은 짐을 못 올리죠. 저 사람 위에다 얹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잘못하다가 다치면 또 이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뭐 이쪽이 처벌받거나 하는 게 생기죠. 저 뭐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있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구심이 들지만 저건 정말 최소한의 사회적 악성 아닙니까? 저거는 말 그대로 본인 스스로를 본인이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승무원이 당연히 저 해당 승객의 행동을 제지했어야 되는데 일단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저 승객을 제지하지 않았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가보죠. 무인점포 감동 고객입니다. 자, 한 무인점포에서 벌어진 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가게에 손님이 입장합니다. 자, 5,000원짜리 애견 물품을 하나 집고요. 바코드 카운터로 가서 바코드를 찍는데 그런데 500원으로 찍혀요, 이게. 다시 가격표를 확인하고서 점주에게 확인 전화를 딱 했어요. 그러더니 500원짜리 물건을 세상에 10번을 눌러서 5,000원으로 맞춰서 결제를 저렇게 하신 겁니다. 야, 세상에. 이 모습에 감동한 사장님. 손님 원하시는 물건 그냥 아무거나 하나 좀 집어서 가세요 했더니 저 가게에서 제일 싼 아이스크림 하나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백 변호사님, 네. 먹튀 소식만 전하다가 이런 또 양심적인 손님을 봤더니 이게
별거 이 당연한 건데도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희가 맨날 저 무인 점포에서 절도하는 영상만 내보냈다가 그렇습니다. 저런 어찌 보면 양심적인 분 사연을 전하니까 그냥 진짜 좀 가슴이 좀 훈훈해지는 것 같은데요. 제 밤이었습니다. 28일 날 밤에 노원구에 있는 한 무인 점포에서 있었던 일인데 애견 물품이 한 5,000원짜리였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5,000원짜리인지 알고 가서 딱 찍었는데 500원이 나오면 보통은 어떻게 하나요? 어이구 땡 잡았다라고 했겠죠, 보통은. 저도 가죠 그냥.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까지만 해도 뭐라고 하기 참 힘든 상황인데 본인이 하고 가격표를 다시 확인하고 저기 있는 전화번호로 점주한테 전화를 하고 그래서 아마 점주가 5,000원짜리인 걸 확인하고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500원짜리를 10개를 찍어서 딱 5,000원을 맞추고 야. 사실 이런 상황이면 저희도 이렇게 훈훈한데 예. 저 주인분께서 얼마나 훈훈하셨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선물로 뭐 하나 가져가세요 라고 했더니 저 가게에서 가장 저렴했던 600원짜리 아이스크림만 하나 가지고 갔다는데요. 아직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인가 봅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까요? 예, 골프의 진심인 남편입니다. 자, 이 사연 우리 사반 가족께서 진짜 고민이시라고 직접 알려주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골프에 빠진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인데요. 이 얼마나 빠졌으면 이 한파가 몰아쳐도 핫팩 챙겨서 무조건 나갈 정도라고 합니다. 이 한 달에 필드를 3번 정도 나가고 이 평일이면은 이 퇴근하고 골프 치러 스크린 골프 치러 저녁 7시에 나가서 밤 12시 넘어서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임이 없는 날은 거의 대부분 스크린 골프장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대신에 이 남편이 술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 후에 술자리는 안 한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 상황인데 이 아내는 남편이 골프 시작한 이래로 저녁 시간 둘이서 보낸 기억이 거의 없어서 서운하다는 겁니다. 아하. 이 적당히 하라고 한마디 했더니 이 남편은 나처럼 자주 치는 사람 많아라고 얘기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선영아, 꼬맹아, 나 진짜 골프가 너무 좋아.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 이거 하는 동안에 정말 아무 잡생각이 안 들어. 내가 나가서 딴짓하는 거 아니잖아. 나 못 믿어? 영상 통화해줄까?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이럴 수가. 이야, 네. 이야,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내입니다. 오빠, 성문이 오빠 생긴 대로 좀 놀아줘. 뭐든 적당히 해야죠. 오빠 골프 시작한 뒤로 저녁밥을 같이 먹은 기억이 없다규.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혹시 티칭 프로 여자 아니야? 자신 있으면 나도 데리고 가든가, X. 야. 자, 일단 승현님부터. 네. 사실 골프 그렇게 싼 운동은 아니죠. 그리고 주말에 골프 치면 사실 아침, 점심, 저녁까지 그냥 시간 다 뺏기는데 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 돈 집사람에게 딱 주면 일주일 편합니다. 아, 그게 진짜? 훨씬 더 낫고 특히 저희들 공공파트에 있는 사람 골프 쳐서 받는 이득보다 골프 안 쳐서 받는 이득이 훨씬 더 높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백 변호사님. 승현님은 너무 극단적이신 것 같고 진짜? 저도 이제 골프를 치는 사람으로서 예. 그러니까 이게 골프 때문에 제 주변에서 이혼 위기까지 갔던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진짜요? 심지어 골프채를 아내가 버려버린 친구도 있고.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즐기고 취미 생활인 건 서로 양해가 되고 어느 정도 이해되는 한도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딱 전형적인 이제 한도를 넘어서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 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필드에 나가는 거 빼고 나머지도 온통 골프에 그냥 얽매여 사는 건데 평일에는 스크린 간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주말에 한 번씩 가고 뭐 와이프랑도 같이 가고 하지만 주중에만큼은 그냥 제가 어떻게든 시간 쪼개서 연습 잠깐 하는 거 정도 빼고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간에 이제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룰을 정하고 약속을 지켜나가는 과정인데 아무리 좋아도 한도가 넘으면 골프를 좋아하다가 이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장님이 이 남편의 편을 그러니까요. 들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이 부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를 함께 키워야 된다던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돈을 펑펑 쓰는 거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되고 아이들도 키웠다면 저는 각자가 또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또 같이 따로도 행복하고 있어야 같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지론이기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 골프를 좋아한다면 지금 보니까 골프하고 술은 안 마신대요. 정말 골프가 좋은 거거든요. 본인이 너무 좋은 건 그냥 좀 하게 하시고 나도 내가 너무 좋은 걸 찾는 것이 남편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 여자들 행복할 수 있잖아요. 네,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이제- 같이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니 남편하고 같이 있는 거 좋아하는데 친구들하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네. 가령 이제 예를 들자면 남편은 골프, 이제 이 아내분은 낚시를 배우고 싶으면 정말 장군 멍군으로. 자, 이 기자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대부분이 X 선택을 해주시긴 하셨는데요. 김성숙님, 아이언이랑 살아라 그냥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아름다운 나라님, 같이 시작하면 되죠. 저도 와이프 혼자 두는 거 미안해서 같이 레슨 받고 지금은 같이 운동 다닙니다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봐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배님, 술 안 먹는 게 어디예요? 저희 신랑은 술 먹기 위해 스크린 가요. 군산 사는 남원땡님, 아직 신혼인가 보네. 나 같으면 안 들어오면 땡큐 하겠구만.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얘기가 충격적이네요. 솔깃하네요. 그렇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